네, 마스터님, 이 3월에 0.5%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가능해요. 이 정도 속도면 안 될 네. 것도 없다. 네, 뭐. 근데 1월 금리 인상은 힘듭니다. 네. 어제 얘기했다시피. 지금 어제는 가능성이 나왔던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게 네. 페드 덕이잖아요. 덕이라고 좀 표현하면 안 되겠죠. 뭐 페드의 해외 영향. 선물에서는 뭐 네. 덕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네, 괜찮죠.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항생이랑 이제 코스피 국내 이제 거래를 할 때 네. 매도 거래를 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매도 거래를. 네. 이제 하방 베팅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도 이 해지 전략으로 또 네.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1월에 금리 인상이 나서기 힘들다면 1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네. 금리 인상을 1월엔 하지 않되 테이퍼링을 아예 이번에 1월에 종료시켜버린 상황도 연출할 수 있다. 네. 사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시도한 적은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진 모멘텀이 항상 일정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제가 사실 제일 우려되는 건 테이퍼링에 대한 조기 종료예요. 네. 사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3월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료를 봐야 되거든요. 두 차례가 아닌 0.5 베이시스 포인트죠.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회의에서 네. 테이퍼링을 아예 종료시켜버리는 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좀 충격이 있겠네요. 시장에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큰 충격이 없을 겁니다. 이게 더 신기하죠. 네. 네,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긴축을 3월에 금리 인상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테이퍼링이 이미 종료를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1월에 종료하든 3월에 종료하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영향력은.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시점인가요? 그죠. 지금 시장이 하락을 일으키는 이유는 실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고 네.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란 말이죠.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좀 더 당겼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월 또는 3월에 어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포인트가 좀 더 당겨진 것 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기준금리가 원래 당초 우리가 이제 12월 전에 진행했던 게 이제 5월 정도를 예상했었잖아요. 네, 테이퍼링 5, 6월 기간, 나왔었죠. 테이퍼링 기간을 그때는 이제 7, 8월 정도 잡고.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과정을 본다면,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11월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테이퍼링 한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금리로 이제 포커스가 쓰여지는데 일단이라는 표현을 해놓고 150억 달러만 줄이겠다고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때 엄청 이제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시청자분들 그때 저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중요한 문구는 이겁니다라고 소네코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네네. 일단 150억이라는 표현은 이거를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는 가정을 열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도 그게 아직 유효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왜냐면은 애초에 성명문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엄청 가능성이에요. 근데 네. 그때 시장은 예상을 이미 다 했을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경제 프로에서는 가장 핵심 문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이미 발현이 된 거예요, 시장 반영은. 지금 제가 지금 300억 달러씩 줄이고 있죠. 네.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놀라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발작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네. 긴축 발작은 어떤 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죠. 게 그죠. 시장에 나왔을 때겠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이 네. 시장에 나왔을 때 그걸 긴축 발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300억 달러에 대한 채권 매입 축소를 우리 600억 달러로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긴축 발작일까요? 이미 11월부터 진행됐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은 그건 긴축 발작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기준금리 인상 점도표 발표했는데 12월에 다수의 FOMC 의원이 3월에 금리 인상할 거를 다 투표했단 말이죠. 연 3회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번 달에 완전히 종료한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잖아요. 3월에 종료하든 1월에 종료하든 어차피 3월에 금리 인상할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페드 회의에 의해서 사실 시장이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달러죠, 사실. 달러죠. 원래는 나스닥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이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돈을 풀었던 거에 대해서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증시에 돈이 빠져나오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 일어날 행동이 아니에요.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이제 달러를 찍어내면서 증시에 흘렀던 금액을 다시 가져오는 현상이 10년,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특이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 보통 이제 경제가 이제 평준화가 되고 활성화된 상태, 정상화라고 좀 표현을 하죠. 흔히 단어로. 정상적인 궤도를 겪고 있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미비해요. 이게 엄청난 요인인 걸로 예상을 하지만은 엄청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엄청나요. 지금은. 왜냐? 수거라잖아요. 자, 일단은 이번 페드에 대한 4가지 맹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4가지 맹점은 굉장히 많지만은 여기서 조금 이 4가지가 맹점이지만 키포인트는 사실 조기 종료, 테이퍼링 이 부분이고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건 0.5%죠. 0.5% 올리는 거는 지켜볼 일이에요. 지켜볼 일. 근데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1월 금리 인상은 좀 힘들어요. 사실 1월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발표한다면 그때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 테이퍼링을 이번 달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순서죠. 근데 그렇죠.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죠. 페드웨이가. 네, 아, 25일에서 26일 일정 상황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때 종료를 다 완료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이번 달에 최대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왜냐면은 채권 매입에 대해서 이제 종료하는 그거는요. 이제 공식적인 어떤 수치값 발표를 하지는 않아요. 중앙은행에서. 그냥 여기서 종료하겠다 이런 의미만 내포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번 달 하이라이트는 이번 달 종료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냐라는 의미의 해석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쨌든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 금리가 상승하는 덕분이라고 표현이 좀 더 이상하네요. 상승하는 효과 때문에 증시에 돈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신용증거금 관련해 갖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계좌잖아요. 예. 계좌 상황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네네. 변곡을 맞았어요. 신용증거금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신용증거금에 대해서. 신용증거금이 2개월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흘러가는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은 위험 자산을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적어지거든요. 왜냐?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금리가 상승이 올라가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빠져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당연스럽게 증시는 하락세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락세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그건 또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게 또 아니다. 일단 코스피는 단가성으로 제가 봤을 때는 2600선까지는 어제 얘기 드렸었고, 미증시가 일단 단일적으로 14500까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게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옆에 보시는 이 표가 실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금리가 오르니까 오늘도 실제 금리가 상승으로 또 전환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팬데믹 이후에 표지만은 집중해야 될 키포인트는 사실 이게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이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증시가 빠져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죠? 흔히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그 보통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는 기준금리로 좀 표현하죠. 기준금리로 흔히. 네. 근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초적으로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현하면은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잖아요. 그 이자를 내고 기준금리대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이제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죠? 가상금리로. 너무 기본적인 용어인데,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기준금리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시적인 어떤 상품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 그럼 회장님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명목금리가 중요해요. 명목금리. 명목금리는 뭐예요? 그 국채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금리. 똑같은 발언을 과거에도 했었지만은 국채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왜 국채금리에 관심이 없을까요? 직접적인 투자 형태를 국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이러면은 우리가 바로 와닿거든요. 제가 부동산 샀을 때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는 그 기준금리 금리 하에 내 대출에 대한 금리가 변동성 금리냐 고정금리냐로 영향을 받잖아요. 피부에 와닿잖아요. 근데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갖고 와닿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투자 대비해갖고는. 근데 시장에 대한 경제적인 금리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명목금리로 표현을 해요. 그게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언론사라든가 막 이제 외신 다 포함해서 이제 페드 얘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엄청 이슈적으로 다뤄요. 왜냐? 피부에 와닿으니까. 자극적이잖아요.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영혼을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세지겠구나. 와닿잖아요. 그죠? 내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30만 원이 더 들어가겠구나. 와닿잖아요. 근데 국채금리 오른다고 해갖고 미국이 국채금리를 올리니까 뭐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변화가 없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코스피랑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이 명목금리, 국채금리가 생명이잖아요. 사실. 네.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엄청 예민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보다 자금이 크니까 예. 어마어마해요. 이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걸로 또 신세계에서 1시간 동안 다룬 적도 있었어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저는 왜 국채금리가 중요한지.
나라 대 나라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게 대외 경제고 미국의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세계 국채에 대한 기준이 되거든요. 금리에. 네. 그게 이제 경제에 대한 기준표를 써요. 그래서 경제학을 다루시는 분들은 기준 금리를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근거로 삼지를 않아요, 많이. 요 국채 금리를 가지고 이제 수식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제 질문도 많이 못 받아갖고 네. 좀 질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어제 일단은 패드 관련해 갖고 1월에 주요 맹점은 이번 달 테이퍼링을 일찍 종료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워낙 이제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불론박이 있어요. 물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고용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근데 이건 하나의 가설인 거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3월에 0.5%죠. 0.5%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있냐. 네. 예. 그거는 이제 지켜볼 문제다. 근데 그거는 좀 파급력이 그때 가면 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래 기본적으로 올리는 게 0.25%잖아요. 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근거가 나올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예.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 종료가 1월 달에 이루어지느냐, 2월 달이냐, 그 빨라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금리 인상이 시기가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더 빠르게 0.5%를 한 번에 올리게 된다라면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보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데이터를 오늘 찾아보는데 파월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실. 아, 예를 들면요. 이제 쓸데없는 통화 정책을 많이 꺼낸 적이 있어요. 상황에 걸맞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요. 이전에요. 예. 이전에.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네. 금리 인상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오늘 다룬 그 외신 기사에서 보면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좀 서로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트럼프 정권 때는요. 네. 긴축을 굉장히 용인을 하질 않았다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트럼프가 너무 강인하게 용인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발생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하는 소리는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봐도. 네. 너무 너무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거는 제가 쪽이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예. 예,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그 정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달리는 주의라 제가 봐도 안 되는 정도였는데 네. 근데 잘못된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이끈 과거의 경험도 있어요. 파월이. 그렇군요. 예. 근데 페드라는 집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동일해요. 그냥 매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 의미만 해석을 하시고 이번 달 1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의 영향은 굉장히 적다. 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3월에 종료할 거니까 이게 예. 하이라이트예요. 어차피 3월에 종료할 거잖아요. 3월에서 1월 종료하고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긴축이라는 거는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은 지금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면 증시에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까 신용증권 관련해서도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곡을 맞이했다는 거죠. 돈이 빠져나오는 추이가. 네. 되게 재미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거 보면. 돈을 찍어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을 막 쏠리다가 네. 이제는 이제 걷어들이니까.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예. 너무 당연한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네. 노란 톡방에서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추이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라든가 미증시, 거시적인 어떤 상품군을 볼 때는요 실적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이 돌입하면 실적으로 도배를 할 거예요. 그죠?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실적에 대한 이제 나스닥에 대한 거시적인 상품을 분석할 때는 실적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거든요, 아직까지. 테이퍼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종료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이걸 유동성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언제부터 실적을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을까요? 정상화 들어가는 적정 금리 수준에 도래했을 때. 아, 그러면 1.25% 이상 정도가 되면은 실적을 보면 좋을까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적정 금리로 따졌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적정 금리인가요? 라고 표현했을 때 적정 궤도 금리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19 그렇죠.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이 미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한국은행은 적정 금리 궤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증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오늘 코스피가 상승 반등이 들어간 건 정확하게 뭐 때문이에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미증시가요, 코스피 개장 딱 하는데 네.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반등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코스피는요, 버텨요. 그날 당일은. 그러니까 미증시 선물 시장의 흐름을 딱 보고 그죠? 반영이 된 거네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딱 차트를 보는데 오늘 항생도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안 했어요. 아예. 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은 분분했거든요. 그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청약 마감일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네. 또 뭐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항생 지수가 상승해서 뭐 장중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마스터님께서는 이 미 선물 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전일 차트를 좀 확대해 갖고 보면은 네. 이 시간대로 좀 짧게 끊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오늘 차트 미증시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코스피 볼 때요. 딱 어떻게 보시냐면은 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 개장 몇 시예요? 9시 하잖아요. 예. 그죠? 9시에 딱 개장을 하는데 여기 흐름이 어때요? 상승세 바로 그리고 있네요. 그럼 코스피가 버텨요. 이때. 예. 근데 이때도 이 추세를 타갖고 꺾여서 계속적인 하락 흐름으로 유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장중에 죽어버립니다.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수급이 10시, 11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버틸지 안 버틸지. 맞죠?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수급이.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 여러분들. 아침이에요. 여기서 버티잖아요. 개장과 동시에 이제 개장 전 8시 타이밍에 이 항생에 대한 전일 하락분이죠. 하락분. 이 하락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발현됐는데 오늘 오전 장에 개장을 할 때 이 조정 탄력을 받으니까 개장하고 코스피가 버티는 장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 얘로 한번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장중에 미국 선물 증시가 갑작스럽게 잘 가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해봐요. 9시에.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네요. 코스피 날아갑니다. 여기 쭉 가버려요. 그냥. 탄력 받아버리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선. 이게. 그러니까 장중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상황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거든요. 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꼭 이 나스닥 선물 차트 옆에 켜놓고 하면 좋겠네요.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연동을 받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맞물리잖아요. 예. 이제 매크로 환경도 다 구성도 됐고 다시 한번 이제 긴축 시도하니까 미증시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커플링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데가. 그러니까요. 요즘 아직까지도 디커플링 얘기하더라고요. 디커플링 왜 얘기해요? 긴축을 시도하는데. 네. 그 디커플링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경제를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